아마 앞에 계시는 기자분들도 그 내용을 접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라고 또 생각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여 년 전이죠. 네이버가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을 존중과 배려하겠다는 그런 기업 윤리 규범을 발표합니다. 20여 년이 넘게 지난 지금 어떤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불과 얼마 전까지는요, 이곳 IT의 성지라고 하는 이쪽의 사무실이 밤새 불을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의 열정, 올바른 노동자의 표상, 그게 돼버린 후에 많은 노동자들은 쓰러지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죽어갔습니다. 그런 기업 윤리 규범을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네이버 사측에 묻고 싶습니다. 한 노동자가 가장이면서 아이의 아빠입니다. 초등학생이 아빠 사랑해, 수고하셨어요, 힘내세요 하는 문구를 캡처해서 핸드폰에 담고 다닙니다. 그런 노동자에게 회사는 언어 폭행뿐만 아니라 과다한 업무 지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성과를 위주로 한 경쟁을 부추기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네이버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직장 괴롭힘이 살인입니다. 저희는 화성식품 노조로 많은 단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IT 단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단사들에서 고충받고 억압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들 이대로 둬서 될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얼마나 현장에서 쓰러져야 되고 죽어가야 합니까? 얼마나 가족들한테 상처 남기고 아이들한테 큰 상처 줘야 됩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동료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켜주지 못해, 살펴주지 못해,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동료들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까? 저는 정부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도 특별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주시할 겁니다. 과연 얼마나 제대로 방지책을 내놓는 건지 확실하게 지켜볼 겁니다.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지 지켜볼 겁니다. 회사가 지금쯤이면 예상했던 대로 형식적인 성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쪽 판교, 분당, IT 성지라고 하는 이곳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쓰러질 겁니다. 시총 70조, IT 대장주, 그런 곳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갑니다. 쓰러져 갑니다. 이후에 노동자들의 자체적인 진상조사는 네이버지의 오세윤 지회장님이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겁니다. 저는 원초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네이버가 죽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살인입니다. 확실하게 개선되고 방지되고 개선시키는 방향들 제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동성명 지회장 오세훈입니다. 마스크를 벗고야 되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공동성명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약 3주일간 고인의 조직원을 포함한 지도 조직원 50여 명과 퇴직자 10여 명 등 총 60여 명 이상의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는 각 조사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인의 죽음은 고인과 고인의 동료들을 향한 임원들의 강압적인 언행에 더해 이를 방조하고 묵살하며 오히려 격려한 경영진의 무책임과 인사 시스템의 붕괴라는 총체적인 문제가 빚어낸 가슴 아픈 비극임을 확인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의 원인을 공동성명은 크게 아래 세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첫째, 야간 휴일, 휴가 중에도 업무를 진행해야 할 만큼 과도했던 업무와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끔 한 상급자의 인력 통제와 불분명한 업무 지시입니다. 둘째, 해결이 불가능한 무리한 업무 지시, 부당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인 언행을 포함한 회사 생활 전반에서 폭력적인 협박과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든 임원의 절대적인 인사권입니다. 셋째, 문제의 임원들에 대해 직원들이 2년 이상 회사 내에 존재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비호한 경영진과 인사 시스템의 무책임한 대처와 같은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죽음은 회사가 지시하고 회사가 묵인한 사고이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입니다. 각 사유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은 네이버 지도 중 내비게이션을 담당하며 서버 전체의 아키텍처와 경로 탐색 전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고인은 약 2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조직장으로서 조직관리 업무를 하면서도 동시에 개발 실무를 했으며 기술 리딩도 해왔습니다. 내비게이션 1등.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네이버 지도에 주어진 목표인데 그만큼 고인의 업무 책임과 함께 업무량도 막중했습니다. 고인은 밥을 먹다가도 연락이 오면 늘 답을 해왔고 최소한의 휴게 시간인 1시간의 휴게 시간도 쉬었을지 모를 정도로 회의나 업무 진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고인은 조직 내에서 가장 이른 시간에 업무를 시작했고 휴일, 주말도 없이 밤 10시, 11시에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5월 내비게이션 출시를 위해 올해 초부터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임원회의 등은 고인이 주어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지도 내 다른 조직에서 담당하던 각종 업무들이 고인의 조직으로 이관되었음에도 인력은 배정받지 못한 채 업무만 과중되었습니다. 조직원의 이탈도 문제였습니다. 임원회의는 조직원들의 이탈에 대해 고인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탈한 고인의 조직원은 임원 A 때문이었으며 이런 상황에 고인은 심리적 고통을 느끼며 힘들어했습니다. 신규 채용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조직장들은 주변을 물색하여 신규 채용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 업계에 임원회의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아 다들 입사를 꺼려했습니다. 임원회의는 개발 조직의 모든 신규 채용의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통제하였고 조직장들이 합격을 시키고자 해도 경영진 C를 언급하며 신규 채용을 어렵게 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불분명한 업무 지시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021년 4월 임원회의는 회의 중 서로 상반되는 업무를 지시했는데 정확한 업무 내용을 문의하자 업무를 할 수 없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2021년 5월 임원회의는 회의 중 원래 주제와 다른 얘기를 하면서 고인에게 필요 이상으로 면박을 줬습니다.
2021년 초 고인은 기획조직에서 해야 할 수준의 기획안을 보고하는 등 맞지 않는 업무 지시도 받았습니다. 임원회의는 모욕적인 언행도 일삼았습니다. 2020년 8월 임원회의는 본인의 자리 의자에 기댄 채 다리를 꼬고 앉아서 고인의 일행을 벌서듯 세워놓고 훈계했습니다. 2021년 4월 고인과 고인의 조직원이 함께한 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리더 자리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2021년 5월 회의에서 고인이 한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면박을 주고는 바로 5분 뒤 고인과 동일한 얘기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원인이 부당 업무 지시, 모욕적 언행,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 인사권입니다. 조사 결과 수많은 구성원들이 임원회의로부터 동일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회의 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의자를 담당자에게 밀쳤고 보드마카를 책상에 던지며 시간이 아깝다, 조직장은 뭐하는 것이냐 등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임원회의는 회의 중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발언자의 목에 걸린 사원증 목줄을 당겼다가 놨다 하는 동작을 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직원의 배를 꼬집으며 살을 빼지 않으면 조직원들에게 밥을 사라고 했습니다. 조직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조직장에게 조직을 해체시키겠다, 조직원을 다른 곳으로 전배시키겠다와 같은 얘기를 수시로 해왔습니다. 임원회의에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자 일 그만하고 싶냐, 상급자인 임원에게 말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조직원들에게 회사가 이 정도 연봉을 주는데 여기서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와 같이 위협을 가하는 발언을 많이 했으며 회사의 평가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조직원의 보상을 절반으로 삭감시키거나 다른 임원이 평가하는 조직원에게도 최하 평가를 부여하는 등 불이익도 줬습니다. 임원 B도 마찬가지로 고인을 힘들게 했습니다. 임원 B는 고인의 조직장이 아님에도 고인에게 시간을 가리지 않으며 업무를 지시했으며 고인은 밤낮으로 즉각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임원 B는 여럿이 있는 사내 메신저 대화방에서 고인을 향해 배째기도 정도껏 이제 와서 딴소리한다, 개발기책 사유라는 등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고인은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고인 A 외에도 임원 A와 임원 B로 인해 수명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며 병원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수명 이상이 휴직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은 이와 같은 부당한 지시에도 회사의 인사체계상 이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원 A의 평가에 따라 고인의 연봉 인상률과 인센티브 수준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물론 스톡옵션의 부여와 부여된 스톡옵션의 회수, 조직장 해임이나 조직의 해체, 업무 변경 등 모든 인사 조치를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이런 문제들은 임원 B 역시 동일했습니다. 임원 B는 회의의 절반을 험담했을 정도로 공개적인 험담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연봉이 높다, 걔는 잘라버려야 한다, 다 잘라버리고 사람 새로 뽑아서 하겠다, 걔는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또라이 아니냐? 걔는 일을 시키면 항상 늦고 변명만 한다,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왜 토를 다냐, 다른 사람은 이 정도 경력에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왜 넌 그런 일도 못하느냐 등 일상적으로 험담을 반복했습니다. 재택근무 기간에도 우리 조직은 출근율이 낮다, 이 사람은 잘라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면 주말에 일한다고 티내는 것이냐, 돈이 없어서 주말 근무를 신청하는 것이냐, 주말 근무를 하는 사람은 돈이 그렇게 부족한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초과 근무에 대한 결제까지 승인하지 않아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원 B는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일삼았습니다. 임원 B는 서비스의 문제를 개발 조직 탓으로 돌릴 수 있다면서 조직원들에게 버그를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업무 조직의 사람을 자르겠다며 그에 대한 정보를 캐내보라는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개발 및 협업부서에서 4, 5개월이 걸리는 일에 대해 무조건 2개월 내에 진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개발 조직의 책임이라며 강하게 험담했습니다. 개발 업무를 하는 조직원에게 고객 상담의 처리 업무를 지시하는 등 해당 담당자들은 업무 인수 인계도 지원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무리한 업무 지시를 받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임원 B는 조직의 업무에 있어서도 조직장으로서의 명확한 의사결정이나 가이드를 하지 않았으며 조직 관리도 하지 않아 조직원의 퇴사 및 신규 입사에도 아무런 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원 B에게 지급되는 조직 운영 경비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직원들이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임원 B는 임원이자 조직장으로서 업무 지시는 물론 조직원의 평가 및 보상, 전배, 스톡옵션 등 말 그대로 조직원의 인사 전반을 모두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원 B의 조직원들 역시 고인과 마찬가지로 임원 B의 모욕적 언행이나 무리한 업무 지시에도 대항하기라는 불가능했습니다. 네, 원인 3. 지속적 문제 제기에도 묵살 및 비호한 경영진 인사 시스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은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2019년 1월 31일 지도 서비스 개발 인원 60여 명과 임원 A, 경영진 C가 모인 회의에서 임원 A는 자신의 과거 부적절한 행위가 일부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영진 C는 임원 A에게 문제가 있으면 본인에게 말을 해라. 본인이 책임지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17일 고인을 포함한 14명의 조직장이 경영진 C를 찾아가 면담을 했습니다. A의 숱한 문제점들을 얘기했으며 이로 인한 업무적, 심리적인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경영진 C는 충분히 들어봤고 생각해보겠다고 답하며 회의는 종료되었습니다. 2주일 후인 2019년 6월 1일 개발 조직장이었던 임원 A는 내비게이션 기획 및 설계 업무까지 총괄하는 내비게이션 TF의 조직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5월 17일에 면담을 진행한 조직장 14명 중 4명이 2개월 내에 팀장에서 보직 해임되었고 또 다른 4명이 19년 내에 퇴사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퇴사하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19년 5월 17일에 면담한 조직장 중 일부는 이후 퇴사 및 경영진 C와 퇴사 면담을 진행하며 임원 A로 인해 퇴사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다수의 지도 개발자가 퇴사하자 경영진 C는 19년 여름 회식 자리에서 지도 개발 조직장들을 불러 모아 퇴사자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퇴사하지 않기로 약속하라며 본인과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지도조직의 개발자들이 퇴사하면서 인사조직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인사조직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익히 알고 있다. 임원 A 때문에 퇴사를 하느냐며 심각성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특정 조직에서 이탈이 많다면 지표와 직원분들의 면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이어진 많은 퇴사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직장인 A와 B는 2020년 2월 임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상향평가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19년 말과 2020년 말 적지 않은 수가 임원 A 및 임원 B에 대한 낮은 평가를 줬고 특히 단도적인 평가에 부정응답을 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필수 항목이 아닌 주관식 평가에도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음 등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구성원도 적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조직장의 평가는 특히 더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단도직입 평가에 부정응답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결과는 경영진 보고 후 CRC 대표 등 상위 조직장에게도 알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진행된 상향평가 중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 발생했으며 특히 적인 평가에 대해 부정평가를 받은 것이 명확함에도 당시 조직장인 A와 B는 2020년 2월 임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사내 신고 채널도 활용했습니다. 2021년 초 한 조직원은 임원 B를 사내 신고 채널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사내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외무노무법인을 고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고자는 외부 기관의 조사에 응하며 본인이 겪은 일을 모두 성실하게 답변했으나 조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본인의 발언이 매우 약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제기한 문제점들이 축소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신고자는 신고 후 대기발령 조직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퇴사하였습니다. 신고자의 퇴사 이후 해당 신고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위 신고에 대한 외무노무법인의 조사에 참여한 한 조직원은 외부기관의 조사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 평했습니다. 사내 신고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곳인 점,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이 그 처분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3월 4일 이해진 지아이오와 한성숙 CEO가 포함된 회의에서 임원회의를 대상으로 하여 임원 선임의 적절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리더와 인사위원회가 검증하고 있으며 더욱 각별하게 선발하고 있다는 인사 담당 임원의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습니다. 이해진 지아이오와 한성숙 CEO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영진 면담, 인사조직 면담, 퇴사와 전배, 상향평가, 사내 신고 채널 신고, 이해진 지아이오 및 한성숙 CEO와의 논의 등 그야말로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생각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원 A와 임원 B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년이 지나도록 회사의 조치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려 회사는 임원 A와 임원 B에게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왔습니다. 네, 조사 결론입니다. 이번 조사 중 수많은 동료들이 고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말했던 것은 책임감이 강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런 고인을 옴싹달싹 못하게 올가매고 마구 휘둘렀습니다. 고인 외에도 많은 구성원들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했습니다. 수명의 구성원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진단 및 치료, 휴직을 했습니다. 이를 멈추기 위해 직원들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목소리를 냈으나 경영진과 회사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업무상 재해이며 회사는 고인을 비롯한 많은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져버렸습니다. 공동성명은 이번 조사를 통해 회사가 문제를 직시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동조합과 회사가 함께 대비책을 만들 때 회사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게 이와 같이 조사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과 회사는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최종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하겠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 조합의 재발 방지 대책 요구안 역시 오세훈 지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에 IT 업계에 나아가 어떤 노동자에게도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잘못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의 진정성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5일 사측의 조사 및 징계 발표 내용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습니다. 비극의 원인은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문제를 봉합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동성명이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밝혔듯이 이 일이 일어난 진짜 원인은 견제되지 않은 경영진의 막강한 권력과 그것을 등에 업은 임원의 횡포입니다. 고인께서는 밤낮 없이 과다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무리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고 모욕적인 언행 등 폭력적인 협박을 받으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의 주 행위자인 임원 A가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임원 A가 물리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C레벨의 권한뿐 아니라 CIC 및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며 매우 큰 권한을 갖고 있던 경영진 C가 그를 비호했기 때문입니다. A를 리더로 채용할 당시 조직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경영진 C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3개월 뒤 해당 조직의 리더들이 경영진 C를 찾아가 A와 함께 일하기 힘들다고 했으나 경영진 C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후 오히려 리더 A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찾아갔던 리더들 중 일부는 보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 개편에 충격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자 경영진 C는 리더들을 불러 퇴사하지 말 것을 손가락 걸고 약속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리더였던 A는 결국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구성원들이 지속해서 A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경영진 C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용기를 내 문제 제기한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인사상 불이익, 그리고 오히려 A의 권한 강화, 승진이었습니다.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무기력을 학습해야 했습니다. 조직원들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받은 임원 A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을 것이고 문제의 행동을 하며 어떤 거리낌도 없었을 것입니다. 구성원을 고통스럽게 하고 조직을 병들게 한 임원 A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오히려 면죄부를 부여한 경영진 C가 이래도 책임이 없습니까? 실질적이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칼을 잘못 휘두른 자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을 잘못 휘두를 게 명백히 보임에도 칼을 쥐어주고 칼을 잘못 휘두를 때 더 강한 칼을 쥐어준 자의 잘못 역시 결코 칼을 잘못 휘두른 자의 잘못보다 작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공동성명은 경영진 C가 더 이상 임원으로 네이버뿐만 아니라 전 계열사에서 경영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경영진 C, 즉 최인혁 네이버 경영 리더를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 임원 및 대표직에서도 해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임원 B 또한 임원 A와 매우 비슷한 형태로 권력을 등에 업고 지속적으로 고인을 포함하여 구성원들을 괴롭혀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당수 전현직 직원들이 임원 B로 인해 받은 엄청난 업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해왔습니다. 임원 B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있었으나 오히려 신고자가 퇴사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임원 B의 괴롭힘의 정황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묵살한다면 우리는 사측의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성명은 고인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려 고인의 힘듦을 가중시킨 것은 물론이고 다른 구성원들을 고통스럽게 한 임원 B 또한 해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동성명은 고인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려 고인을 힘듦을 가중시킨 것은 물론이고 다른 구성원들을 고통스럽게 한 임원 B 또한 해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처는 해임입니다. 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근로감독의 수사 결과 형사상의 책임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근로감독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의 가장 큰 원인은
경영진의 막강한 권력이 견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답은 내부에 있습니다. 경영진의 막강한 권력을 내부의 직원들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은 참고만 할 뿐 본인의 생각만 옳다고 믿고 직진하는 경영진, 그리고 직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사회이사에게 결정을 맡기는 현재 의사결정 구조가 회사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노동자들의 마음과 동떨어지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내세우며 사회이사로 구성된 리스크위원회의 조사를 맡겼지만 결과는 구성원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줬고 경영진과 사회이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인식만 심어줬습니다. 당사자 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하면 됩니다. 왜 당사자를 배제한 채 외부인과 해결책을 만들어 오는 것입니까? 경영진에 경고합니다. 자꾸 당사자 간 풀 수 있는 문제를 외부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의견을 들어는 볼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이건 중세시대 왕이 백성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회사를 위해서는 경영진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하는 일방향식 소통이 아니라 직원들의 의견과 경영진의 의견이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양방향식 소통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양방향식 소통을 대한민국은 헌법의 노동상권을 통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영진의 막강한 권력을 내부의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구합니다. 재발방지대책위원회를 노동상권의 주체이자 네이버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공동성명과 함께 꾸리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발대책위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 등 내부 채널을 통한 신고부터 조사 징계 결정까지 책임지는 기구를 노사 동수로 구성합시다. 신고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신원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분리조치 등에서 신고자만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위해서는 해당 기구는 반드시 노사 동수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는 선례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힘들 때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다면 비극적인 일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조직장에게 과도하게 몰려있는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인사 권한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평가 권한이 사실상 조직장에게 일임되어 있으므로 조직장의 말을 거스를 수 없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연봉, 인센티브에 대한 평가 권한만 해도 큰데 스톡옵션, 강화형 스톡옵션에 대한 회수 권한까지 더해졌습니다. 조직장에게 잘못 보이면 스톡옵션을 회수당할 수도 있다는 계약 조건은 조직원이 조직장에게 옴짝달싹 못하는 족쇄로 작용하였습니다. 성과지상주의가 낳은 과도한 줄세우기는 자율성은 고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고 폭력적 언행에도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보상은 사실상 조직장이 100% 관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 보상 중 90%가 조직장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직장의 권한을 얼마나 축소할지, 조직장이 관여할 수 없는 보상의 비중은 얼마나 할지, 이 보상을 결정할 객관적인 기준은 어떻게 만들지 등은 대책위 내에서 노동조합과 사측이 치열하게 토론하여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좋은 리더십을 만드는 노사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일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소수 경영진의 권한 독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경영진 및 임원들의 문어발식 겸직을 금지하여 새로운 리더들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수에게 더 많은 권한을 가질 기여를 부여하되 리더들을 구성원들이 견제할 수 있는 리더십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리더십 검증 시스템은 리더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뿐 아니라 리더십 설계, 교육, 평가, 피드백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리더십은 상위 리더의 지시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과 함께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리더십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이렇게 문제 있는 리더가 책임 리더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네이버의 전 계열사의 사호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이젠 정말 우리가 네이버를 바꿔야 합니다. 경영진에 견제되지 않는 권력을 이대로 놓아두어서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율권을 갖고 업무를 더 수행하고 불합리한 지시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경영진의 답변은 그냥 하던 대로 우리가 알아서 개선점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할 시간입니다. 이전처럼 경영진이 알아서 하는 대로 믿고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 지긋지긋한 일방통행식 구조를 깨고 이 회사의 주체로서 회사의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성명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최인혁 대표 및 임원회의가 이 일에 제대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노동조합과 대책위를 구성하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감히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해주십시오. 노동조합 스태프들은 내일부터 출근길 피켓팅을 시작합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출근길에 잠시 멈춰서서 피켓을 함께 들어주십시오. 그린 팩터리를 함께 에워싸고 우리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줍시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급획 앞에서 한날 한시에 모여 우리의 뜻을 보여줍시다.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맙시다. IT업계에 계신 노동자분들께 호소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벌어진 이 문제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음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IT업계는 계속 이렇게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그 변화는 바로 업계 내 다른 회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네이버는 일하는 우리들이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네이버는 일하는 우리들이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게 일하며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여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로 거듭나려 합니다.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분께서도 행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과 회사는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